요즘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 중에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내지는 뭐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전직 대통령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전직 대통령들이 계속 추진했던 게 이제 북방 정책이라는 건데 이 북방 정책은 통일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유라시아로 갈 수 있는 거대한 자본이 있다는 뜻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한테 통일에 대한 중립성과 부정을 가지고 있는 성향은 아무래도 통일에 대한 교육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 저희가 예전에 통일로를 했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서 그냥 하나의 민족이니까 분단된 우리 민족을 다시 하나로 합해야 된다. 이런 통일로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통일 강연 할 때에도 늘 그거 물어봐요. 통일을 하고 싶은가 또는 될 것 같은가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가 물어보면 저 말대로 맞습니다.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의 열기를 우리 사회에 좀 더 확산해야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뭐가 있느냐 물어본다면 저는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도 통일되는 거지만 두 나라가 정말 하나로 통일국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대략 8천만 정도 인구를 가진 그야말로 한반도 통일국가가 탄생하게 될 겁니다. 제가 기대 심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아마 빠르게 경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중국이 예전에 경제 발전할 때 막 10% 막 이렇게 경제 성장을 했는데 북한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못지않게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40분의 1이라고 하는 1인당 소득 격차를 빠른 속도로 줄여갈 거고 그때 북한의 경제 수준이 남한의 80%를 넘어서는 순간 통일은 눈앞에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사실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뭐 신산업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북한이 개혁 개방하고 빠르게 경제 성장하면서 여기에 우리 한국 경제가 북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협력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건 저는 통일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 세대가 지금의 20대, 30대 세대가 아닌가. 앞으로 눈앞에 그런 변화가 10년에서 늦어도 15년에는 올 수밖에 없다. 누구도 막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남한 내에서도 지금 정치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대결하고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지난 70년간 서로 대결을 해온 나라와 순조롭게 매끄럽게 통일을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우리 세대가 특히 젊은 세대가 만약에 극복하고 이겨낸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8천만 인구를 가진 한반도 통일 국가를 세우는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에 많은 젊은이들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황장엽 선생님께서 평소에 가지셨던 통일 한반도의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데 황장엽 선생님은 늘 어떤 주장을 하셨었냐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방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평양의 기독교의 역사를 아는 사람, 또 우리 한민족의 동질성을 아는 지도자, 그 다음에 이 한미동맹에 대한 역사를 확고한 사람,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 그 다음에 탈북민들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분, 끝으로 굉장히 용감한 분, 이제 이런 분이 통일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늘 주장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통일이라고 하는 큰 범주에 있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활, 풍습, 세태까지 다 이야기하면은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질성조차도 다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봐야 되는 그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기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한반도의 그 역사가 근대사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로 되었다라는 것. 기독교의 역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근대화는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에서부터 뿌리를 찾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첫 북한의 통일에 대한 시점을 저는 무엇이라고 봐야 하느냐. 과연 우리 기독교가 통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고, 또한 이미 북한은 한류가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이미 북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정서가 북한이 그토록 하는 계급투쟁의 노선이 아니라 이미 남조선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해준 거고 콘텐츠가 해준 거거든요. 그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이 종교적인 단체나 종교적인 데서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약간 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큰 테두리에서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북한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주장. 하나는 이미 한류가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을 거다라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이강백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경제 발전에 무궁한 미래 목걸이가 있다. 미래 목걸이가 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이냐? 매도 맞아봐야 한다고. 통일을 어떻게 할까라는 게 아니라 통일을 해놓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북한 체제, 북한 정권이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전면 개방 자유 왕래. 대학교 때 이렇게 통일운동 한다고 앞에 플래카드에 구호를 썼는데 그 구호가 뭐였냐면 전면 개방 자유 왕래였습니다. 이 구호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북한에서 학생운동 투쟁하는 사람들한테 투쟁 지침 내릴 때 그 구호를 내려보내준 거예요. 전면 개방 자유 왕래를 외쳐달라는 거죠. 그 당시 북한은 그게 대남 전략이었습니다. 전면 개방 자유 왕래하면 북한이 우월한 사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한식으로 통일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이 1990년대, 91년이었을 겁니다. 91년에 갑자기 북한에서 대남 방송할 때 전면 개방 자유 왕래 구호가 사라집니다. 그때 전 세계 사회주의 나라들 무너지던 바로 그때죠. 저는 진짜 통일을 해야 된다면 전면 개방 자유 왕래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부와 우리가 대화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화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면 개방하고 자유 왕래하자. 이걸 지금은 저희가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서로 하나가 되겠다면 당연히 자유 왕래하고 개방해야 되죠. 전 세계에서 북한 주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금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 외국과 통화할 수 없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가 볼 땐 거의 유일할 겁니다. 인터넷을 쓸 수 없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렇게 외부 사회와 소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이 북한 체제와 정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런 노력을 저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흡수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놔둘 것이냐? 저는 북한 당국이 결단을 못 내린다면 외부에서라도 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대북방송 또 USB에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를 가지고 보내서 북한 주민이 어쨌든 바깥 세상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남북 당국자 간의 합의는 못한 내용이지만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훨씬 더 빨리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60년대, 70년대 나가서는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에 주장했던 복음 신학, 그러니까 자유 복음주의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예배당이 뭐 관광지로 변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또 미국도 이 예배당들이 대부분 뭐 이슬람화되고, 이제 이게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통일은 이 전 세계적인 기독교의 변화를 잘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로 복음주의에 대한 확대거든요. 미국에서 청교도 정신으로 예배당에서 진행되었던 그 순수한 복음 제일주의를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회복하겠다. 미국 행정부의 그게 슬로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너져가는 교회, 그러니까 성령을 부활을 시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대선 캐치프레이즈가 뭐 더 그레이트 아메리카, 뭐 그다음에 그 아메리카 퍼스트. 근데 이걸 가만 따져보면 다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국제적인 기독교의 현상, 기독교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미 행정부의 현상을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이때까지 한국 정치사는 분단의 70년, 이때까지 한국의 분단은 북한은 분단을 이용해 먹었고 한국 정치는 분단을 더 꾀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 정치 때문에 분단이 지속화했다고 보는 거거든. 그런데 제가 미국하고 이렇게 좀 비교했을 때 앞으로 우리 한반도의 복음 통일 코리아는 대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왜냐? 이미 지금 북한에 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게 이 지하 교인들이거든요. 요 한 2년 됐나요? 저도 그동안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평양 마리아 작품 할 때는 이제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2년 동안 북한의 지하교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또 중국은 목사들을 다 잡아 가두고 있어요. 교회를 때려 부수는 상황까지 이뤘거든. 그렇다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 제대로 잡은 거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 종교를 박해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공산주의는 끝내겠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는 복음 통일 코리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하지 않나. 한때 대한민국의 3만 개 이상의 교회들이 북한 선교회가 다 있었는데 왜 그게 활성화가 안 되느냐. 자꾸 통일에 대한 거에 대해서 당장 통일을 오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젊은이들이 지친 거예요. 언제 오나. 지금은 통일이 무엇이냐.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북한에 한류를 담은 USB를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행동을 할 때 이제는 이미 북한은 한류가 퍼져 있으니까 600만 대 이상의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지금 북한은 뇌관만 터뜨리면 터뜨리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을 듣는 그 북한 주민들이 대략 1%에서 3% 정도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의 목표는 이걸 10%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를 듣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도 개혁개방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도 권리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닫는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가진 북한 시민 200만 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들이 미디어 시민이 돼서 결국 북한 변화의 씨앗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저희가 라디오 방송을 주력 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이 이제 바깥 정보를 영상으로 접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USB를 통해서 담아봐야 돼요. 물론 빠르면 일주일만 해도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한 달이나 두 달이 걸립니다. 그러지 말고 실시간으로 북한 주민들이 영상 TV를 볼 수는 없을까. 저희 방송 지금 라디오 방송에서 출발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성 TV 방송을 북한 주민들에게 하는 그런 미디어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좀 공부하게 된 계기는 유튜브를 통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근대사와 또 앞으로 이 진행될 한반도와 전 세계의 그 운명들을 좀 공부한 책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분명히 소름이 돋는 건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도 1등은 기독교인데 앞으로 2030년에는 1위가 이슬람이 돼요. 이건 종교 연구 논문에서 나온 겁니다. 2030년도는 전 세계 1위가 이슬람이 된다? 물론 이슬람 종교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저는 뭐가 소름이 돋느냐. 동방의 예루살렘이 평양이었어. 그러니까 해방되기 전에 해방되기 전에 38선 이북 지역에 예배당이 2,300개가 있었어? 이거 뭔가 그런데 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자꾸 이 통일에 대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북한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의 청년들이 통일을 위해서 새벽 이슬처럼 일어나는 그 시대가 이제 와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 기독교 복음주의가 들어가야 김정은 정권의 제거 이후에 안정이 되지. 다른 종교나 다른 이권 세력들이 들어가면 사실은 북한은 아비 규환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 기독교의 국교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한미동맹에 근거한 이 기독교 복음주의. 그래서 저는 복음 통일 코리아를 위해서 주의 청년들이 통일을 위해서 새벽처럼 일어나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년들이 일어서라 라는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의 수는 20만 명 정도입니다. 특히 요독 수용소 같은 경우는 여성의 78%가 정신질환 증세를 앓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노동해야 되고 성폭행도 당하고 그리고 약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양실조로 먹을 것도 물론 당연히 없고요. 21세기에 과연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는지 싶습니다. 그 20만 명을 어떻게 구할까? 그리고 누가 구해야 될까? 이것이 저는 너무 힘든 질문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멀리 찾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주장이긴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애굽의 땅이 어딜까라고 제가 곰곰이 많은 생각을 해요. 또 왜 이런 디아스포라 같은 탈북민들이 전 세계를 힘들게 지금 고생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마지막 애굽의 땅은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구원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지 축복을 받았는지 생각하게 될 겁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2,500만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빼앗긴 채 가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하는 일에 그 통일선교학교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가 모인다면 북한 사회에도 자유와 그리고 풍요의 꽃이 필 수 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